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이번 주부터 심상수학국사 1920년 한국인들이 최초로 일본인들이 만든 역사 교육을 배우기 시작한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는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책은 일본인들이 조선사를 쓰기 전에 만든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조선 총독부가 1920년부터 조선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세뇌시킨 조선사, 그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시간으로서 일부 계획된 역사라는 주제하에 한국 역사 서적을 완전히 수거하라는 조선 총독부 그때 일을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국권을 완전히 강제적으로 빼앗긴 경술국치일입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경술국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용어가 없고, 어떻게 쓰느냐?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이 만든 용어죠.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용어인 한일 합방을 계속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용어를 써왔는데, 이 용어를 경술국치일로 바꾼 분은 누구냐? 지방의 경상대 교수라는 한 분이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저 용어를 절대로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경술국치로 써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경술국치라는 용어가 지금은 자리 잡았습니다. 저런 용어 하나도 정확하게 자리 잡는 데는 많은 시간과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의 국권을 뺏자마자 바로 시행한 정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편한 표현으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인도 마르기 전에 조선 총독부가 성급히 시행한 정책이 뭘까요? 바로 1910년 같은 해 11월입니다. 몇 달 지나지도 않았죠. 바로 11월에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간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 서적이라든지 다양한 책 이름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들 압수 목록으로서 책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조선이 국권을 뺏자마자 왜 조선 총독부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딴 것도 아니라 조선에 있는 역사책과 조선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 서적에 대해서 압수 명령을 때리는 내용을 조선 총독부 간부에 발표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빨간 박스에 있는 저 내용이 주로 역사책입니다. 도대체 저 역사책을 왜 조선 총독부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붓글도 마르기 전에 압수 목록으로서 조선 총독부 간부에 발표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지금 화면에 제가 단군조선 말살사 시리즈를 수십 회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조선시대 사료 약 300건 정도가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광복된 이후까지 역사책을 분석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일을 벌린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한 화면에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강제로 먹자마자 한국의 역사책을 그리고 문화서적을 압수하는 그런 간보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그 이전에 대한민국 대한주국에서 쓰이던 역사
교과서 내용입니다. 또한 역사책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저런 수많은 역사책과 교과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인 양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를 쓰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신다면 수많은 역사 교과서와 역사책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저 책을 모두 인정 불가를 하고 압수를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조선 역사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 서적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빠져나갑니다. 한 예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고서 5만여 권을 집대성해 가지고 48년간 작업을 해 가지고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도야마 국립대 교수, 자, 후지모토 육교라는 분이 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은 다 일본 문보성에서 출판 지원을 했는데 저 책만은 출판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동국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저 책을 냈는데 여러분들 일본 현존 조선 본 연구 사부를 해가지고 2960권을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은 책을 냈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책 몇 권요? 2960권. 그리고 이분이 모은 책은 몇 권요? 5만여 권.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고서가 약 5만여 권. 개인이만 이렇게 모은 한국 고서 내용이 5만 권이랍니다. 그 중에 역사책을 분류를 해봤는데 약 3천 권 정도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 책을 분류를 해가지고 책을 묶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출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에서 지원해가지고 일단은 저 책이 국내에 여러분들 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5만 권을 모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본 제국제의 차원에서 뺏어간 한국의 역사책 문화서적은 얼마만큼 될까요? 상상불허죠. 상상불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말 그대로 총독을 지낸 여러분들 테라우치 아시죠? 테라우치가 조선의 국보급 문호 자료를 빼돌려 가지고 자기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많은 양, 나중에 보시면 불이 나가지고 많은 양이 타버렸죠. 하지만 이 양반이 가져간 책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자, 테라우치 문구라고 여러분들 소개된 내용이 옛날에 우리나라 영상에서도 많이 TV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어떤 내용이 국내에서 빠져나갔을까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금수령도 당군의 실존을 부정해가지고 당군을 조선사에서 뺐던 주인물인 금수령도 여러분들 조선 사구의 연구에 당군고라는 편에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서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환단고기를 위세라고 주장하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도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가 있다고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세라고 밀어붙이는 인간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몇 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신다면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했던 금수령도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가 있다고 저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만분도 은퇴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조선왕실의 기정이라며 어느 책요? 규장각 사서를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규장각 사서는 일반 루트로 나온 사사하고는 다릅니다. 크기라든지 활자가 틀리죠. 왜냐하면 왕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책의 판본도 대단히 크게 만들고요. 대단히 정성스럽게 만든 사서가 규장각 사서인데, 이 규장각 사서가 여러분들 이때 조선이 국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서는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2등 방문도 몇 술에나 그 내용을 그 책을 가져갔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정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일본 국내성에서 선흥부에서 촉탁으로 근무했던 박창하 씨는 거기서 봤던 조선의 역사 고대사 책을 직접 가져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어떻습니까? 필사로 가져 나왔습니다. 화랑색이라든지 고려사라든지 많은 서적이 이 양반에 의해서 한국으로 여러분들 가져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저분이 가져놓은 필사를 해놓은 책을 인정은 않으려고 합니다. 저기는 여러분들 여러 사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고구려 역사의 실제 기록, 백제라든지 모든 역사에 관련된 기록이 일본 국내성의 황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한 양반이 박창하라는 분이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거기에 보신다면 거기에서 박창하 씨가 봤던 역사 목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블랙박스를 찾아서라는 카페에 이분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공개된 자료를 여러분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사료가 그 중에 어떻습니까? 박창하 씨가 몇 건을 필사를 해가지고 국내를 가져왔는데 이 책도 위설하느니 별의별 이야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영상 보시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한 분노도 치솟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총독부가 재빠르게 움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시죠. 1910년 주요 역사서적 대한제국이라든지 그 시기에 써있던 교과서, 국사교과서를 다 어떻습니까? 다 걷어들이고 인정 불가하면서 1911년 조선교육령이 제정됩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들어가는데요. 말 그대로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당당한 독립국인 조선의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신민으로서 식민지 국민으로서 배워야 될 역사교육, 이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치의의 바탕을 두고요. 조선 여기 보시면 일본 군국주의의 교육 정신을 담는 내용이라 되어 있죠. 조선 교육령의 목표는 말 그대로 일본에 대하여 충성할 수 있는 충량한 국민을 함양하는 것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교육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내에서 교육을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한정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이 실시되죠. 내용이 뭡니까? 자,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을 하는데 모든 목적의 포인트는 뭐다? 일본 시민으로서 충량한 국민입니다. 자, 민족주의적 경향이 짙은 수많은 사립학교를 탄압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습니까? 인가를 취소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왜? 따로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만든 교육만을 따르라 해가지고 중요한 역사가 오래된 사립학교를 그리고 광공립학교를 어떻습니까? 투입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사립학교를 다 어떻습니까? 감소, 탄압을 시작합니다. 약 40% 학생 수도 40% 이상이 이때 감소가 합니다. 감소하고 어디로 갑니까? 광공립학교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쉽게 말하면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일본 제국주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조선총독부 한국사 왜곡 작업의 실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1915년 중추원이 한국사 편찬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반도사, 자, 한국의 역사를 어디로 묶는 거요? 한반도에 최대한 가깝게 묶는 반도사 편찬 계획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수집과 반도사 저술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해가지고 그래서 강력하게 뭐냐면 조선총독부에서 일왕의 명령으로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1925년 6월 조선사 편수회로서 더 격을 높여가지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완전히 조선사를 어떻습니까? 일본의 속국사로 만드는 작업을 시행을 합니다.
1915년 7월부터 이제 여러분들 조선 반도사 편찬됐다는 거 아시죠? 자, 여기에서 3명의 촉탁이 임명이 됩니다. 미우라 히우로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마니시 류, 구로이타 가스미, 이런 양반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기록 제 영상에 올려놓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로 임나, 가야가 임나이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가 실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고요. 고조선 당군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여기에 촉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반도사관의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사마는 바로 한나라 식민지 영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역사에 자기들 편지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편은 한국은 일본의 보정시대, 3편은 통일 후의 신라는 당의 복속시대, 4편 고려는 원의 복속시대, 5편 조선은 청의 복속시대, 6편 조선은 일본의 보시대. 결국은 뭡니까? 한국사는 식민지로부터, 한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보면요,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일본, 그리고 고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 임나일본부, 가야는 임나라로서 일본이 보여줬던 시대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미 다 틀을 짜놔놓고 저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왕까지 나서가지고 조선사 편수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조선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말까지 사료 수집에 집중했고요. 고려와 조선 최근세사 이외의 부분은 탈고를 했고, 하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다시 재편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어때요? 바로 조선사 편수회로 다시 어떻습니까? 강력한 조직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시 보겠습니다. 2016,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의 이제 2025 시간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1916년 1월부터 18년까지 자, 사료 수집 명목으로서 여러분들 민족사설에 대한 대대적인 수집이 이렇게 시행되고, 1922년 8명의 관계자가 연 122일 출장을 하면서 23년 17명이 연 204일, 24년에는 12명이 연 176일, 25년에는 15명이 연 200일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총 259명이 전문 요인들이 2,800인 동안 됐습니까? 조선 사료를 색출하고 수구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조선사 편찬에 관한 고기록 문서 보존에 관한 훈시가 시달되고요. 각급 행정, 경찰 관서의 협조 아래 치밀한 수거 작업이 강화됩니다. 1926년 12월에 사료 탐방 내규를 공포하여 각 관서에 강력한 후원을 기반으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사료를 딸딸 긁어가는데, 이때 뭐가 냐면 일본, 만주, 대마도에 있는 사서까지 색출돼 가지고 들어갑니다. 1937년 말까지 15년간 장기간 전래 고문원이 빠짐없이 수거되는데 주요 사책 4,950건, 문기 453점, 대마도 경우는 고문서 61,469장, 고기록류 3,576건, 고지도록 34장이 어떻습니까? 이때 다 수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1922년 8월 2일 열린 제4회위원회에서 최남선의 반발로 수집된 문헌 자료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료는 등사.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왜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수많은 사설을 걷어들이 가지고 복사본도 남기지 않고 다 빼돌리 가지고 없애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요? 최남선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언제? 1922년. 그래서 하다 못해 가지고 뭐냐?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관련된 일본 학자들이 뭐냐? 귀중한 사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1925년부터 1937년 그전에는 무슨 책이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때 1623권의 책. 이 책은 어떻습니까? 복본을 만듭니다. 복본. 쉽게 복사본을 만듭니다. 왜? 누가? 최남선이 반발해가지고 왜 빼돌리고 없애느냐?
사료 증거를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강력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600여 권의 책은 복본을 만들어놨는데 강복 후에 이 복본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강북고 구대사 사료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그런 사태를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걸 모르기 때문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설을 뺏어간 것은 다 주장하는 것은 뭐냐, 유사사과하는 놈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반역을 하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계에 몇 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 사설은 제가 무는 글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19년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1 만세 혁명이 일어나니까 조선 총독부는 충격에 휩싸이죠. 야, 조선 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말 그대로 역사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상해 영문 대륙부 기자였던 나다니엘 페퍼랍니다. 이 양반이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이라는 문헌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 내용을 써놨습니다. 일제시대 국사 박멸책이라고. 자, 여기에 뭐라 했냐면 일본인들이 그때 3.1 만세혁명운동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해놨는데,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은금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1920년 상해 영문 대륙부 기자였던 나다니엘 페퍼가 국내에 와서 자기가 직접 봤던 내용을 남긴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데도 조선 총독부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뺏어간 적이 없다고요? 불태운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매국노들이 지금 한국에 몇 놈들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들 1954년 대한민국 전 국회사입니다. 저 책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방까지 차를 몰고 가서 저 책을 사들였습니다. 말만 있었지 실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인용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나중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책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지방에 차를 몰고 가가지고 저 책을 사들였습니다. 자, 전 국회사인데요. 초간본입니다. 저기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뭘 했느냐, 노란가고 빨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말살 강화를 위해서 한국사에 관한 서적과 국보적인 서적 20만 권을 소각했고 일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를 폐쇄했다는 내용이 저 기록에 우리나라 1950년 전 국회사 초간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100만 불짜리 기록입니다. 그냥 책은 여러분들 하면 또 유사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몇 사람들이 또 주장하죠. 요거는 여러분들 공식 문헌입니다. 1954년 전 국회사 초간본, 제가 직접 지방을 가서 저 책을 찾아가지고 사들였던 내용 중에 저 책의 내용입니다. 틀림없이 한국사에 관한 서적과 국보적인 서적 20만 권을 소개했다고 우리나라의 공식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 폐쇄, 이거는 앞에 보셨죠? 이런 일을 조선 총독부, 일본 제국주의는 벌리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관련된 서적과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만든 국사교과서 모든 내용을 다 소각을 하고 몇 권의 책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책만 남겨놓고 어때요? 대부분 소각하고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1920년 3.1 만세혁명을 직접 봤던 조선 총독부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시행하는 교육이 바로 1920년부터 시행하는 조선 아동들부터 어떻습니까? 역사의식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전격 국사 교육을 돌입하는데
바로 심상수학국사 보충 규제가 바로 지금 말하는 조선총독부의 국정교과서였고요. 그리고 그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봐야 될 책이 심상수학 일본 국사 보충 교재 교수 참고서입니다. 저기는 교육 지침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책을 비교하면서 1920년 우리 조선의 아동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 교육이 2025년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때 교육의 틀은 여러분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죠. 일본 역사라고 틀을 잡고 조선 총독부에서 교육시킨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사가 아니라, 한국사가 아니라 바로 조선을 자기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누구의 역사다, 일본의 역사다 라는 주제하에 틀을 가지고 1920년부터 조선 국민들이 국사 교육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것은 뭐다? 그 역사 교육의 여파가 2025년까지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브리핑 해드렸으면 왜 이 책을 알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인식하겠죠? 자, 이 정도 이해하고 다음 내용은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수가 2만 명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조작한 역사의 사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고 또한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료 발굴하고 구입입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소개된 중요한 서적 공짜 아닙니다. 수십만 원이 들었고, 말 그대로 돈으로 본다면 많은 금액이 제 사비에서 나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식민사학과, 일본의 역사 침탈, 중국의 동북공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역사 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사료를 잘 내놓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료는 엄청난 돈을 부릅니다. 복사도 못하게 합니다. 왜? 복사하면 끝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료 구입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는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에게, 또한 학생들에게도 많이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025년 또한 역사교과서가 나오는데 벌써 시끄럽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그것도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1편 개요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많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